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의 개념하고 대상 토지를 보았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이런 걸 다루는구나. 지금 입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구나. 라고 해서, 암기는 뭐, 나중에 우리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 안 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계속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분할을 했고요. 자, 342페이지 보시면 합병이 나옵니다. 합병은 우리가 지번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두 필지 이상을 어떻습니까? 한 필지로 이제 합하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만약에 합병하면 몇 번지가 되는 거예요? 100번지. 선수위 집어야 되겠죠. 그럼 100번지가 면적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것도 토지 이동이 발생한 거죠.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분할은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병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또 토지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의 개념이 있죠. 개념. 자, 합병은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갑이 과수원 두 필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이 이것을 합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내일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의 여부에 대해서는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양가로 2번 보시면요, 합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예외죠. 합병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먼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를 보죠. 합병을 해야 되는 경우요.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여기 이제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는 과수원, 다섯 필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요, 수모를 시키려고 해요.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받겠다는 거죠. 댐을 만들어서 수모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모를 다 시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봤을 때 유지가 5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지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렇게 5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지니까. 물이 고이는 토지니까. 그러니까 유지 같은 경우 굉장히 넓죠.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여기는 과수원 지역인데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요, 여기를 다 밀어버렸어요. 자, 토지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공사만 끝나뒀습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조성공사가 끝났으니까 지목은 이제 대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토지 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토지가 101, 102, 103, 104, 105, 106번지 6개의 토지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 106동이 있어요. 그럼 106동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여기에 301호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301호가 어떻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죠. 토지에는 권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권이 301호가요. 얼마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냐면요. 1000분의 13을 가지고 있어요. 1000분의 13. 대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지권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지권 등록할 때요. 자, 이 301호가 이 6필지에 대해서 1000분의 13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101번지 1000분의 13, 102번지 1000분의 13, 103번지 1000분의 13, 104번지 1000분의 13, 105번지 1000분의 13, 106번지 1000분의 13.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합병하면 몇 번지가 돼요? 101부터 106까지 하니까 101번지가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101번지 1000분의 13.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6필지 똑같이 쳤으니까 계속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적지 말고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1번지 1000분의 13하면 굉장히 간단해지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 굉장히 넓죠. 아파트 단지도요. 이거 원래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으면요. 다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래 단순하게. 쉽게 보기 좋게.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보기 좋게 합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법에서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합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또 하나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이 대지, 일반적인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있으면 이건 반드시 합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합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 지목들이 다 동일한 경우에 합병을 하라는 거잖아요. 즉, 인접하는 토지의 지목이 다 동일하면은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토지를 인접하는 지목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 합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분할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분할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건 합병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근데 대지 중에서도요, 넓은 지역이 아파트 단지만, 이게 대지권 이런 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만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대지 중에서는. 일반적인 대지는 대지권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굳이 합병할 필요가 없고요. 아파트 단지만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모든 지목의 토지가 다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지목의 토지만 합병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신청 의무에서 쭉 나와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뭐예요?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대지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는 예외적으로 또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대지권 때문에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지목들이요, 11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11가지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토지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물론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면서요, 굉장히 길고 넓은 토지들이에요. 자, 보죠. 도로, 제방, 개인이 소유하지 않죠. 하천, 국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일반적인 국공유지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 호수를 개인이 누가 소유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 넓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부자로 되어 있는 것들로서 일반적으로 길고 넓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들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네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철도용지 굉장히 길죠. 수도용지 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합병하라는 거예요. 학교용지 넓죠. 공단, 공장용지 넓죠.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뭐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네자로 되어 있는 게 5가지가 있고요. 두자로 되어 있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잘 소유하지 않는 굉장히 넓고 길고 한 국공유지들로서 이런 것들이 이 지목들은 합병 신청 의무가 있구나. 긴 걸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여기는 넓은 예를 들었는데 긴 걸로요, 도로를 생각해 보죠. 서울에서 천안까지 만약에 도로를 놓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여기서 도로를 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놓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여기가 원래 임야였어요. 임야를 도로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도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동시에 시작하면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 주변은 다 임야예요. 그럼 조금씩 늘려가겠죠. 그러면서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한 필지로 도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유지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넓고 길고 한 토지들로서 서로 인접하는 지목이 동일하면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청 의무가 있으면 보통 며칠이었어요? 60일이죠. 그래서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목의 종류는요, 나중에 천천히 외워도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공동주택부지, 유지, 도로, 한 3가지 정도만 이해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요,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되는 경우가, 여기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보죠. 자, 합병이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라서요.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제한되는 경우, 합병할 수 없는 경우라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오른쪽에 나오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자, 보죠.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수원은요, 양촌리에 있는 과수원이고요. 이 토지는 신공리에 있는 과수원이에요. 여기가 경계예요. 양촌리와 신공리. 지번부여지역, 즉 리가 다르죠. 리가 달라요. 그럼 합병해버리면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양촌리에 있느냐, 신공리에 있느냐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지번부여지역, 이게 동이나 리가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이죠, 지목. 그래서 만약에 두 토지가 같은 다 양촌리에 있는 토지예요. 둘 다 갑이 소유하고요. 그런데 지목이요, 이거는 과수원이고 이건 전이에요.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겠죠.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해버리면 한 필지가 2개의 지목을 갖게 되니까요. 지목이 다르면 합병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자, 지목도 같아요. 같은 양촌리에 있는 토지로서. 그래서 소유자가 이 토지는 갑, 이 토지는 을이 소유예요.
그럼 만약에 합병을 해버리면요. 한 필지 일부가 소유권이 되겠죠. 한 필지 일부의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합병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이 못해요. 소유자가 다르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이것은 합병하는 토지의 다음에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요. 이것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등기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갑니다. 등기법을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권리들이 나와요. 그럼 권리들은 여러분이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해요.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권리들의 등기 절차를 등기법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등기법은요. 민법의 심화 강의예요. 민법에서 먼저 권리들을 알고 배우고 이 권리들을 전제로 해서 이게 등기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 등기법이니까 부동산 등기법은요. 민법의 부속법률이에요.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민법을 모르면요. 등기법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 강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지적법 지금 배우고 있지만 지적법은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등기는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민법도 어려운데 민법의 심화 과정이니까. 민법을 모르면 아예 등기를 모르고 민법을 잘 알아도 등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중학교 수학 배웠다고 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수학을 잘 알아야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여러분이 배우는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 바로 등기법이에요. 이것은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요. 넘어가시고요. 자, 3번을 보죠. 자,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약도의 축척이 다릅니다. 자,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갑이 소유하고 둘 다 과수원이고, 그러니까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 동일합니다.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요. 이 왼쪽에 있는 과수원은요, 지적도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600분의 1이라고 하죠. 자, 600분의 1 축척이 만약에 등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600분의 1 축척이 등록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공부에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요.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1200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2배가 작게 등록이 되는 거죠. 2배가. 그럼 2배가 작다라는 것은요. 1200분의 1이 되면요. 가로로 2배로 줄어들고요. 세로로도 2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1200분이니까 실질적으로 4배가 줄어들어요. 가로가 2배 줄어들고 세로가 또 2배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두 토지는요. 모양이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이거는 6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건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되는데 이걸 합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면에서 모양이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합병을.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합병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이 축척을요, 600분의 1로 먼저 일치부터 시켜야 돼요. 그럼 일치가 되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합병이 가능해요. 즉, 축척을 먼저 동일하게 한 다음에, 합병을 하는 것이지, 축척이 지금 다른 상태에서는 모양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때는 합병을 못 한다. 자, 이해되셨죠?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두 토지가 어떻습니까? 붙어 있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합병이 되는 것이지. 갑이 소유하는 토지, 또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떨어져 있어요. 연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접하지 않는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토지를 합병할 수가 없겠죠. 당연한 것이죠. 붙어 있어야 뭐 합병, 한 필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접하지 않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5번입니다. 5번이에요. 자, 합병하려는 토지가요.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잠깐 설명했는데 왼쪽의 토지는요.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등기가. 근데 이거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은 돼 있는데 아직 보존 등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등기가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합병해버리면요. 한 필지의 일부만 등기가 되는 거죠.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 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면 이때는 합병을 못해요. 그럼 이 소유자가 합병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등기를 하면 되겠죠.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합병을 하면 전체가 다 등기가 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먼저 등기부터 하고 합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요, 둘 다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합병해도 상관없죠. 한 필지 일부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지. 등기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합병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등기가 돼 있어도 합병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는 등기돼 있고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합병을 못하는 거죠. 한 필지 일부만 소유권 등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6번을 보죠. 6번을. 자, 각 필지에 지목은 같아요. 자, 지목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건들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부여적 지목 소유자, 축척, 서로 인접하고 있고요. 둘 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등기를 합병을 못합니다.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그래서 다 합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목도 동일합니다. 지목도.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에다가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 토지는 분할 대상 토지가 되잖아요. 분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씁니까? 그냥 합병을 해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인데 지목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요. 지목이 현재는 같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등록이. 그럼 현재 지목이 같다고 하더라도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변경 대상 토지인 경우 이때는 단순히 합병을 못합니다. 단순히 합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대로 분할을 해야 될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는 가능해요. 옆에 이제 또 담아내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분할을 하면서 합병 신청을 합니다. 분할 신청과 합병 신청을 동시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수원, 그 다음에 여기는 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합병 신청은 안 되고 분할 신청을 하면서 합병 신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분할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서 합병 신청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6번이고요. 자, 그럼 7번을 보죠. 7번은. 7번은요, 소유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요건. 그래서 소유자도 같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같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적어요. 주민번호 적습니다. 그럼 주민번호는 동일하겠죠. 주민번호가 두 개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성명도 동일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소가요, 왼쪽에 있는 토지는 서울로 돼 있는데 오른쪽의 토지는 부산으로 돼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 토지는 서울 살 때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부산 살 때 취득한 토지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주소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현재 주소는 부산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죠. 근데 반대로요.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소는 서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부산에서 취득한 토지가 가지고 부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온 다음에 또 토지를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울로 등록이 됐어요. 그럼 현재 주소는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주소를 안 고쳤어요. 안 고쳤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서울을 써야 되는지 부산을 써야 되는지 할 수가 없잖아요.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요, 이렇게 주소가 달라요. 소유자는 동일한 걸 전제를 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일단 못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지만은 주소가 다르게 돼 있으면요, 이럴 때는 합병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부터 일치를 시켜야 되죠. 주소를 먼저 일치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으면요, 부산을 어떻습니까? 서울로 고친 다음에 주소가 동일하게 됐죠. 그리고 합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가 다르면 먼저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되지 다른 상태에서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유자가 동일해요. 주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한데요. 소유자가 동일한데 이게 공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자, 그런데 그럼 소유자가 만약에 여기는 갑을이 소유하는데 여기는 갑병이 소유해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못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근데 둘 다 갑을이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분이 틀려요. 이 토지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인데요. 이 오른쪽의 토지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분이 달라요.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요. 지분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 소유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합병을 했다고 해보죠. 없애가지고 합병이 됐어요. 갑의 지분은 얼마가 됩니까? 모르죠. 만약 이거는요, 371제곱미터예요. 이 토지는. 요거는요, 381제곱미터예요. 자, 합쳤을 때, 왼쪽 지분은 갑이 3분의 2, 오른쪽 지분은 갑이 3분의 1이다. 합병을 했어요. 이걸 합쳤을 때, 갑의 지분은 얼마가 되느냐?
모르죠. 계산할 수, 물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요. 수학 정말 잘할 때는요. 계산할 수도 있었어요. 수학 시간 이런 거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못하죠. 지금은. 지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근데 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분이 달라버리면요. 지분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요. 지분이 동일하다고 해보죠. 여기도 여기 값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고요. 여기도 값이 3분의 2이고요. 여기는 을이 또 3분의 1이에요. 그럼 값의 지분은 얼마가 됩니까? 합병했을 때? 계산할 필요가 없죠. 둘 다 값이 3분의 2니까 그냥 3분의 2 쓰면 되잖아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같으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합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유지 같은 경우는 공유했을 때는요, 소유자만 동일해서는 합병을 못 하고요, 지분까지 동일해야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분이 동일하면 뭐 간단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공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별 지분도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지,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한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 8번 있죠. 자, 합병하는 토지가요, 구획정리, 경지정리, 뭐 이렇게 정리 사업을 합니다. 토지들을. 또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 밖에 있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토지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7번까지의 모든 합병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합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 두 토지가 있는데요. 자, 축척이 지금은 동일합니다. 자, 왼쪽 토지도 1200분의 1, 오른쪽 토지도 1200분의 1이에요. 축척이 동일해요. 축척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토지하고 오른쪽의 토지가요. 오른쪽의 토지는요,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왼쪽에 있는 토지는 그 지역 밖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축척을 변경한다는 것은 1200분의 1을 다른 축척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변경을, 축척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바꿔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척이 달라지겠죠. 곧 있으면 축척이 달라질 상황인데 이것을 합병을 해봤자 곧 있으면 다시 또 분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축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곧 있으면 축척이 달라질 토지다.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박. 그러니까 뭐 구획정리, 경지정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축척이 달라져요. 시골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1200분의 1인데요. 경지정리 사업 시행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1000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축척이 달라질 거니까 이것도 합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축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축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합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번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지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주소가 다르달지 공유지 같은 경우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고요. 또 6번은 지목은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부가 분할 대상이 돼버리면 지목이 같아도 단순히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6번, 7번, 8번은 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았어요. 합병에 있어서는요, 합병이 강제되는 경우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하고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되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만 있으면 풀 수는 있습니다. 자, 합병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을 보죠. 지목 변경. 자, 지목이 바뀔 수가 있다고 했죠. 지목이 막 바뀝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목은요. 자, 지목 변경의 개념이 있죠. 지목은 어떻습니까? 원래 등록된 지목이 있는데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목은요, 용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만 지목을 변경하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럼 지목도요, 과세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 의무가 있어요.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청 의무 기간은 며칠 되겠어요? 60일. 다 60일이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다 60일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목 변경 신청 대상 토지를 보죠. 밑에 대상 토지. 여기 지목 변경, 우리가 등록 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요, 왼쪽 위에 보니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우리가 외우라고 했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신규 등록이나 분할이나 합병은 대상 토지를 외울 필요가 없죠.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보니까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2번을 보니까요,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도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4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토지는요,
토지 이동 대상 토지는 지목 변경 4가지, 등록 전환 4가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니까. 4가지나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데요. 먼저 지목은 보죠. 동그라미 2번부터 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요. 먼저 이걸 둘로 나눠가지고 토지의 용도 변경. 간단하죠. 토지가 용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전이 과수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목을 변경해야 되겠죠. 토지 용도. 가장 대표적인 지목 변경 사유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목이라는 것이요.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토지 위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또 설정하죠. 토지 위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용지. 토지 위에 주택이 있으면은 대. 토지 위에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 용지죠. 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을 변경합니다. 원래는 이게 학교 용지였어요. 학교가 들어서가지고 학교 용지인데 학교를요 공장으로 개조해버려요. 요새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요. 학교가 어떻습니까? 공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으로 완전히 용도를 변경시켜버리면요. 이제는 뭐가 돼요? 거기는 토지는 손도 안 댔죠. 건물만 학교를 공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공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만 바뀌어도 토지는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 나오니까 토지하고 상관없네 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요. 토지의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도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 그걸 둘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어요. 만약에 과수원 이렇게 있는 것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다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설명했죠. 그러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 토지 지목은 뭐가 돼요? 대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것이요. 지목할 때 했던 거죠.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그 공사만 끝내도 아파트를 짓기 위한 토지 공사만 끝나뒀습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때 지목이 뭐예요?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도 토지를 다 밀어버리면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 목적에 따른 토지 공사만 준공돼도 지목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동그라미 여러분 책에는 1번에 있는 거죠. 즉 토지 형질 변경 공사만 준공돼서 토지 공사만 준공되더라도 앞에 있는 법은 안 보셔도 돼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 준공. 다시 말해서 토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공사 준공. 토지 공사만 끝나도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은 먼저 변경이 된다.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러면 이제 4번째를 보죠. 여기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고요. 4번째를 보죠. 자, 그럼 우리가 보죠. 자, 요것을요 다 아파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어차피 다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사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짓고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합병이 될 토지니까요. 공사 시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합병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합병될 토지니까. 그래서요.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먼저 합병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합병될 토지니까. 그래서 이 6필지 과수로 되는 걸요. 다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이 돼요. 자, 합병이 되면 한 필지가 됐죠. 한 필지니까 지목을 하나를 설정해야 되겠죠. 이때 지목을 뭐로 하겠습니까? 전이 4개라고 해서 전으로 할까요? 이게 아니라 좀 있으면 뭐가 돼요? 대가 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이 4개라고 하더라도 좀 있으면 대가 될 테니까 합병된 토지를 처음부터 그냥 대로 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나옵니다. 자, 토지공사가 아직 준공되기 전에요. 공사가 준공되면 목적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데 준공되기 전에 먼저 합병을 먼저 신청을 해요. 공사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합병을 신청해 버리면은 이때도 지목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것을 거꾸로 보면 되겠죠.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서면 대가 되지만은 그 전에 토지 공사만 끝나도 대가 된다. 그 전에 합병이 되어버리면 이때도 지목은 대가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시간의 순서로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목 변경 대상 토지 4가지를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왼쪽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 4가지하고요. 오른쪽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4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거기였습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만들기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는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를 빨리 풀려면 암기도 하면 좋겠지만은 완전히 이해가 됐으면 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지목 변경 관련된 서류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목을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임야, 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대지로 변경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돈 엄청나게 벌겠죠. 네, 우리가 국토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씁니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를 대지로 하려면요,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돼요. 공법상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목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을 변경해요. 자, 그러면은 절차를 통과했다는 서류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목 변경 신청할 때도 항상 우리가 관공서에 뭐 신청할 때 신청서 씁니다.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또 신규등록 다 신청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서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박스 해가지고 1, 2, 3 보면은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맨 뒤에 보시면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다시 말해서 지목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서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신청서를 가지고 갈 때는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거 보고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모든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는 증명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 2번을 보죠.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요, 그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자, 그러면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라면 당연히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어떤 토지가요,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보전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토지가 대부분이지만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규제를 받는 토지라면 규제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될 텐데 전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증명서를 안 가져가도 되겠죠. 마음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전답과수원. 자,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그럼 농지 상호 간에는요, 지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어차피 농지들끼리니까. 따라서 농지 상호 간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증명서류 같은 거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농지, 전답과수원을 대지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서 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담과수원 상호 간에는 이런 증명서를 안 가져도 된다. 자유롭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니까.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목 변경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에 있는 것은 이건 간단한 거고, 지목 변경 그 대상 토지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로 나눠서 대상 토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요, 다 변경이에요. 자, 지목을 변경한다. 그럼 뭐요? 토지 이동 중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고요. 등록 전환도 새롭게 정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지번이 변경되는 거죠. 다 변경이고요. 분할 합병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고요. 지목 변경은 지목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토지의 표시를 이제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게 바로 이제 6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러니까 토지가 땅이 꺼지는 일은 없고요. 토지가 바다가 돼버리면 우리는 토지와 바다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서 이제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간단하게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여기는요, 토지예요. 그럼 여기 여러 필지로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바다예요. 그럼 만약 여기가 101번지고 102번지라고 해보죠. 그런데 여기가 최대 만조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측량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겠죠. 최대 만조위. 그런데 바닷물이요, 여기까지가 최대로 왔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여기까지 바닷물이 옵니다. 여기도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죠. 이 101번지는요, 일부가 바다가 된 거죠. 102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바다가 됐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소를 합니다. 그럼 말소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지우개로 지워버리냐,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토지였으니까 이걸 남겨놓고요, 말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사라졌잖아요. 가입표를 쳐요. 이게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도 사라졌죠. 말소. 여기 경계도 사라졌죠. 말소. 이 경계도 사라졌죠. 말소. 이게 바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새로운 경계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부가 바다가 된 102번지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전부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101번지는 남아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토지의 경계선을 다시 정하는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등록 말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건 그냥 등록 말소만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제 개념을 보죠.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돼 가지고요. 자, 먼저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그럼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토지가요, 갑이 만약 102번지만 놓고 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 102번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사라지죠. 민법에서 이런 것을요, 포락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럼 바다는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럼 국가가 이제 소유하게 돼요. 그럼 국가는 앉아서 이만큼 소유권이 늘어나고요. 갑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유권이 사라져버렸죠. 그럼 어떻습니까?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갑한테 보상을 해줘요? 말아요? 해주긴 해요. 근데 아주 적게 해줘요. 예전에는요, 아예 보상도 안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상해주는 건 이런 거예요. 국가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미군 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여기다 행정 복합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제로 국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요. 다 현재 시가로 다 보상을 해줍니다. 먼저 예산부터 책정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온 거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뺏어온 거 아니잖아요. 보상도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보상을 좀 해주기도 해요. 해주기도 하지만요, 시가대로 다 보상은 안 해줘요. 예산도 없고, 이건 뭐 자연현상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소유권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죠. 돈 달라고도 못 해요. 이게 시가 1억이었다.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갑을 보죠, 갑을.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죠. 이 토지가 바다가 돼가지고 만약 말소가 돼버리면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벽돌이나 가마지 같은 거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못 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청을 하도록 했죠. 그러면 말소도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하라 그러면요, 말소 신청을 이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계속 물 못 들게 막고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요, 이게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한 번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바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포락이 되었다, 바다가 되었다는 것은요, 영구히 바다가 돼야 돼요. 그럼 영구히 바다가 된다는 것이요, 한 이틀 정도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영구히 바다가 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한 달 동안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럼 바다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2달이면 어떨까요? 3달이면 어떨까요? 이것을 바다가 됐다는 것을 먼저 갑이 판단해가지고 등록말소 신청을 하라고 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아직 바다가 안 됐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요, 이게 바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갑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냐 아니냐를 개인이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나 분할 합병 같은 건 소유자가 제일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신청하라고 하면 될 텐데, 이 토지가 바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개인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개인한테 판단하면 당연히 바다가 안 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신청부터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시작이 좀 틀려요. 그러면 이게 토지가 바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공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누가 판단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판단합니다. 가마지 좀 갖다 둬가지고 이것이 바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와가지고 계속 봅니다. 봐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아무리 봐도요, 물이 나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공적으로요, 지적소관청이 먼저 판단합니다. 판단해가지고, 자, 이거 바다가 됐으니까 기다리지 마시고요, 말소 신청하세요라고 먼저 통지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일반적인 토지 동시자가 좀 틀린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먼저요, 먼저 이게 바다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먼저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특징이죠. 통지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내용은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신청 대상 토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도로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영구히 바다가 되어야 우리는 바다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돼가지고요. 원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지목이 있었는데 원래 지목으로 회복될 수도 없고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구히 바다가 됐다는 거죠. 영구히. 그러니까 영구히 바다가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로도 안 되고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영구히 토지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판단이 서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록 말소하지 않아요. 영구히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구지적소관청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통지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계속 물 빠지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럼 통지가 오게 되면요.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은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뒤에서 보고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요. 60일이 아니라요.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합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다른 것들은 신청 의무가 다 60일이었죠.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90일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통지가 오게 되면 결국 올 것이 왔잖아요. 그럼 자기 토지 소유권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요. 어디를 가겠어요? 술부터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위로할 수 있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30일을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60일이나 될 것은 90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90일 다음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겠죠. 그리고 물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없습니까? 여기다 벽돌 같은 거 쌓으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속 기다려요. 끝까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다가 된 토지를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정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일을 기다려도 신청하지 않으면요.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대상이에요. 특징들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먼저 통지를 한다.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등록을 말소를 했어요. 바다가 됐습니다.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회복 등록은 뭐냐면요. 자, 바다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갑자기요, 바닷물이 빠져요. 빠져가지고 여기는 또 토지가 된 거예요. 토지가. 그럼 민법에서 이런 것들을요, 성토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된 걸 포락되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토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성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토지가 됐죠. 토지가 됐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회복 등록을 합니다. 회복 등록. 그러면 회복 등록된 토지가 원래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원래 갑이었어요. 갑이었는데 여기 토지가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일부가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럼 과거의 소유권이 부활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바다가 되어버리면요. 국가가 소유하고 이 사람은 보상금 조금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토지는요. 여전히 국가가 소유해요. 회복되는 토지는. 그러면 이거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라고 했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니까 어떻습니까? 회복 등록을 하는데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겠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니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부기관이라고 했죠. 결국 뭐예요? 회복 등록은 국가가 자기 토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적소관청이. 처음부터 바로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요. 다시 토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토지 자기가 회복하니까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죠. 회복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복 등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경계태도로 정해야 되겠죠. 면적도 구하고요. 그래서 회복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등록 말소나 회복 등록을 통지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통지를 하는데요. 만약에 처음 해보죠. 이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겠죠.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이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됐다는 사실을 통지는 해줍니다. 통지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회복 등록을 했을 때요. 자,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 이건 국가가 소유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생각해 보죠.
이건 특별한 목적이 없는 토지죠.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토지도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소유하는데 이건 특별히 목적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관리비만 계속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는 어떻습니까? 민간에 팔아야 되겠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비용만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 목적, 공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 같은 걸 팔아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토지들을 이제 잡종재산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괜히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민간에 팝니다. 팔 때요, 팔 때 기존에 있던 소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서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요. 이런 것들을 환매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한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게 보상금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회복 등록을 해도 또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보통 이런 것들은요, 나눠서 팔아버려요. 그래서 등록을 말소했다든지 회복 등록을 했을 때였습니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바다가 돼버리면요,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만 바다는 누가 관리하느냐?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청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있을 때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리하다가 다시 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지적소관청이 또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청이 바뀌죠. 따라서 바다가 됐을 경우는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자 너희 관할이 됐다라고 통지를 하고요. 다시 회복이 되면요, 지적소관청에서 너희들 손 떼라라고 또 통지를 해요. 그래서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밑에 수수료는 넘어가시고요. 등록 말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요, 지적공부 정지 절차로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자, 신규 등록 나오면 비슷한 것이 등록 전환. 분할 나오면 비슷한 것이 합병. 그 다음에 지목이 변경되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절차를 보았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동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축척 변경 나오고요. 이제 복잡한 토지 이동이 나와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오늘 했던 내용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죠. 참 문제 보면은요, 지적법은 이래서 쉽다라고 하는구나. 쉬워요. 자, 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이라도 통지합니까? 통지부터 한다라고 했죠. 맞죠. 2번.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가 바다가 되면 면적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등기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이것은 뒤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토지의 표시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형의 배다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대요. 그럼 다시 토지가 됐으면 뭘 해요? 회복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회복 등록할 때는 다시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없지만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이때는 회복 등록을 하려면은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 성과와,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을 한다. 이상한 말 없어요. 당연한 말이고요.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다가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60일이었어요? 90일이었죠.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이니까요, 오지선다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또 5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말소, 또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번이 틀려보죠. 쉽죠? 지적법.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은 쉽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암기사항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런 건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읽고 이해만 되면은요, 다 이제 지적법은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인문 강의니까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어요. 그건 그냥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거는 빼고, 우리 10문제 이상만 맞자. 그래서 잘만 따라오시면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할 내용은 끝내고 나머지 토지 이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